여기 한국 재계의 거물 강태산 회장님의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이곳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어쩐지 늘 차가운 기운에 잠겨 있죠. 아무리 값비싼 그림과 고가구가 있어도 회장님의 눈빛은 늘 어딘가 허전하고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마치 세상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것처럼 그는 항상 말없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싸늘한 저택에 조용하고 관록 있는 새 가정부 김정자 여사님이 발을 들이게 됩니다. 말없이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그녀의 손길이 닿자 회장님 주변을 감싸고 있던 얼음장 같던 공기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과연 그녀는 모두가 알 수 없었던 강태산 회장님의 그 깊은 아픔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게 될까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인연은 과연 어떤 이야기로 피어날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서울의 북쪽 자락, 그 중에서도 가장 고즈넉하고 울창한 숲이 병풍처럼 들이운 곳에 강태산 회장의 저택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마치 중세 유럽의 고성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 거대한 건축물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탄성을 자아내게 할 만큼 화려하고 압도적이었죠. 대리석으로 마감된 외벽은 햇살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고 잘 가꿔진 정원에는 이름 모를 희귀한 꽃들이 사계절 내내 피어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겉모습과는 달리 저택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묘하게 싸늘하고 고요해서 마치 그 속에 거대한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곤 했습니다. 강태산 회장은 바로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이었죠.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이자 재계에서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는데요.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공, 카리스마, 탁월한 리더십 같은 수식어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면 거대한 기업들이 움직이는 그야말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내면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넘쳐나는 부와는 달리 언제나 깊은 그림자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과 고독이 그의 삶을 늘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감히 그에게 다가서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고요. 바로 그때 이 싸늘하고 침묵에 잠겨있던 저택에 한 줄기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새롭게 가정부로 입사하게 된 김정자 여사였는데요. 6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갈하고 단정한 차림새를 한 그녀는 범상치 않은 이력만큼이나 침착하고 노련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잔잔하지만 깊은 눈빛과 조용하고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는 평범한 가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했죠. 그녀는 저택의 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마치 거대한 생명체를 관찰하듯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먼지 한 톨 없이 정돈된 가구들, 그리고 높은 천장을 가득 메운 정적.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오감을 자극했던 겁니다. 다른 직원들이 그녀에게 저택의 구조와 업무 인수인계를 하며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지만 김정자 여사의 시선은 집안 곳곳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복도를 따라 길게 이어진 수많은 문들, 그리고 그 문들이 닫혀 있을 때 느껴지는 묘한 거리감 같은 것들은요.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는 듯한 이 저택의 분위기가 마치 강 회장님의 숨겨진 내면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첫 만남에서부터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던 겁니다. 모두가 어려워하며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강 회장님의 그늘을 김정자 여사는 처음부터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응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손길이 과연 이 차갑고 거대한 저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강 회장님의 오랜 아픔을 과연 어떻게 어루만져 주게 될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드디어 강 회장님과 김정자 여사의 첫 만남이 시작됩니다. 저택에 들어선 김정자 여사는 바쁜 일과 속에서도 주변을 유심히 살피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드넓은 저택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묘한 정적과 쓸쓸함은 그녀의 마음 한편을 계속해서 건드렸죠. 특히 강 회장님의 식사가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주방으로 돌아오는 강 회장님의 식사 트레이는 늘 거의 손대지 않은 채였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값비싼 재료로 정성껏 차려진 요리들은 마치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유령처럼 식탁 위를 맴돌다가 결국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주방 아주머니나 다른 직원들은 이런 풍경에 익숙한 듯 회장님은 원래 소식하시니까요. 또는 김맛이 없으신가 봐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정자 여사는 그저 무심하게 넘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소식한다고 해도 사람이 매일 저렇게 식사를 거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그릇에 남은 음식들을 보면서 강 회장님의 식탁이 얼마나 쓸쓸하고 공허할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택 곳곳에서 강 회장님의 깊은 고독은 그렇게 다른 형태로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책으로 빼곡하게 채워진 서재는 늘 고요했고 책장 위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곳에서 책을 읽거나 연구하는 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아름다운 정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잘 가꿔져 있었지만 그 푸르름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마치 액자 속 그림처럼 고정된 풍경으로만 존재하고 있었죠. 정원사는 매일같이 풀을 깎고 꽃을 다듬었지만 정작 그곳에서 산책을 하거나 사색에 잠기는 강 회장님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어요. 정자 여사는 청소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저택의 여러 공간을 오갔는데 그때마다 느껴지는 공허함과 무거움이 강 회장님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외로움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다른 직원들은 회장님이 벌레 저렇다며 무심하게 말하곤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비어있는 껍데기처럼 느껴졌던 거죠. 거대한 저택의 모든 화려함 뒤에는 그보다 더 거대한 고독이 깃들어 있었고 정자 여사는 그 고독의 그림자를 조금씩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저택을 가득 채운 고독의 그림자가 조만간 강 회장님 본인과 직접 마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이 거대한 저택을 가득 채운 강 회장님의 고독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이제 김정자 여사는 그 고독의 벽을 허물기 위해 조심스럽고도 끈질긴 노력을 시작하는데요.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김정자 여사는 강 회장님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계신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식사 자리에 놓이는 강 회장님의 젓가락 방향이라든지 특정 반찬에 무심코 머무르는 시선 같은 아주 미세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죠.
혹시나 강 회장님께서 좋아하실까 싶어서 새로운 반찬을 정성껏 준비하고는 했는데요. 이를테면 전복 내장을 넣고 끓여 비린 맛은 잡고 깊은 감칠맛만 살려낸 고소한 죽이나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살짝 데쳐낸 신선한 나물 같은 것들이었죠. 그런 음식들을 식탁에 올리면서 김정자 여사는 강 회장님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라도 번지기를, 하다못해 고개라도 끄덕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던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 회장님은 그 어떤 눈길도, 칭찬도, 심지어는 불평의 말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식사를 마치고는 자리에서 일어설 뿐이었어요. 김정자 여사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깊은 초조함이 드리워졌죠. 마치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그녀의 정성은 강 회장님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저 허공에 부딪히고 마는 느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식사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강 회장님의 서재도 그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공간이었는데요. 춥고 어둡기만 했던 그 서재를 김정자 여사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바꾸어 보려고 노력했어요. 햇살이 잘 드는 오후에는 두꺼운 커튼을 살짝 열어 따스한 기운이 방 안 가득 스미도록 하고, 혹시나 강 회장님이 책을 읽으시다 불편하실까 봐 자주 보는 책들은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보기 좋게 정리해 두었죠. 심지어는 은은한 향이 나는 방향제를 놓아두기도 했고요. 그녀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강 회장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강 회장님은 그런 모든 변화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리가 너무 과하다는 듯, 혹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는 듯한 싸늘한 시선을 던질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김정자 여사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강 회장님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벽에 부딪히는 듯한 좌절감을 감출 수 없었죠. 그녀의 노력은 마치 얼어붙은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애를 써도 잔물결 하나 잃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김정자 여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 혹시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거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 회장님을 향한 걱정과 함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의 마음에 대한 답답함과 초조함이 한데 뒤섞여 고통스러운 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던 거예요. 강 회장님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한 적은 없었지만 그 싸늘한 시선과 무관심은 오히려 어떤 따가운 질책보다도 그녀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었죠. 과연 김정자 여사는 이 견고한 침묵의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김정자 여사님께서는 강 회장님의 굳건한 침묵의 벽을 과연 어떻게 허물 수 있을지 저희 모두 궁금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중요한 순간을 함께 하시게 될 겁니다. 정자 여사님은 며칠 동안 회장님의 집안 구석구석을 정말이지 자신의 집처럼 세심하게 살폈고요. 또 그러면서도 회장님께 혹시나 폐가 될까 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셨답니다. 이렇게 집안 곳곳을 돌보던 그녀의 눈에 문득 특별한 곳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회장님 서재 옆 복도를 깨끗이 청소하고 계시던 와중이었죠. 그런데 이때
정자 여사님의 시야에 지금까지는 미처 눈에 띄지 않았던 아주 작은 문 하나가 들어왔던 거예요. 마치 벽의 일부처럼 보일 정도로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문과 벽의 이음새 부분이 살짝 떠 있었지 뭐예요. 분명 잠겨 있는 듯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정자 여사님의 호기심을 자극했답니다. 이 넓은 저택의 모든 공간을 자신의 손으로 돌보고 있었는데도 이런 곳이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졌던 거죠. 호기심이 발동한 정자 여사님은 슬며시 그 문 쪽으로 다가가셨고요. 손가락으로 문틈을 살짝 밀어보셨는데요. 비걱거리는 소리도 없이 정말 부드럽게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그 안이 살짝 들여다 보였답니다. 어두컴컴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작지만 은은한 빛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방은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놀라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먼지 한 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쓸쓸한 기운이 방 전체를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출입하지 않았을 것 같은 이 공간이 어쩌면 이렇게나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방 안에는 고요함만이 가득했는데 정자 여사님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화장대와 옷장으로 향했답니다. 그 화장대 위에는 낡았지만 여전히 우아한 자수 손수건이 곱게 놓여 있었고요. 또 한쪽에는 예쁜 디자인의 작은 보석함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석함의 뚜껑은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빛바랜 진주 목걸이 하나가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듯이 놓여 있었죠.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의 여성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요. 마치 방금 세탁을 마친 듯한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자 여사님은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던 거예요. 이 모든 물건들이 바로 강 회장님의 돌아가신 사모님, 즉 고인이 되신 부인의 유품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으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살아생전의 모습 그대로 이곳에 고이 간직되어 있는 듯 보였는데요. 먼지 한 점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그 방은 회장님의 깊은 상실감과 함께 그리움을 넘어서는 아픔까지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회장님의 견고한 침묵의 벽이 사실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으로 세워진 것이었구나 하는 걸 정자 여사님은 그제야 비로소 깨달으셨어요. 회장님의 무뚝뚝한 모습 뒤에 이토록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정자 여사님의 가슴 속에는 강한 충격과 함께 슬픔, 그리고 회장님은 향한 깊은 연민의 감정이 물밀듯이 밀려왔답니다. 이 작은 방은 회장님에게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었던 거죠. 살아있는 회장님의 마음 한구석에 깊이 숨겨진 비밀스러운 성역, 바로 그 자체였던 거예요. 이토록 깊고 아픈 강 회장님의 슬픔을 마주하게 된 김정자 여사님은 이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비밀의 방을 통해 회장님의 다친 마음을 열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될까요? 회장님의 슬픔을 마주한 정자 여사님의 다음 행보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다음 씬에서 이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강 회장님의 깊은 슬픔을 마주했던 김정자 여사님, 그분의 다음 행보가 정말 궁금하셨을 텐데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강 회장 부인의 유품들을 정리하던 정자 여사님에게 뜻밖의 발견이 있었거든요. 강 회장 부인이 쓰던 방을 정리하던 정자 여사님은 정말 조심스럽고도 숙연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손길을 더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물건들이 담긴 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죠. 상자 안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채로 놓여있는 낡은 요리책 한 권과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는데요. 마치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보물 같았어요. 정자 여사님은 그 요리책을 살며시 펼쳐보았는데 겉표지는 물론이고 속지까지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한 상태였지만 정성스럽게 적힌 레시피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고요. 몇몇 페이지에는 손글씨로 깨알 같은 메모까지 남겨져 있었답니다. 이건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추억이 담긴 귀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던 거예요. 특히 요리책 사이에 끼워져 있던 사진들은 정자 여사님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어린 시절 강 회장 부인의 모습부터 젊은 시절 강 회장님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부부의 모습까지 그들의 따뜻했던 한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사진 속 행복했던 미소들을 보면서 정자 여사님은 강 회장 부인의 삶과 강 회장님의 아픔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요리책의 한 페이지에서 유독 눈에 띄는 레시피를 발견했어요. 바로 강 회장님의 고향 음식인 묵은지 돼지갈비찜이었죠. 그 레시피는 다른 페이지들보다 훨씬 많이 읽힌 듯 접힌 자국도 많았고 양념 배합이나 조리법에 대한 상세한 메모까지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보아하니 강 회장 부인이 얼마나 이 음식을 자주 그리고 정성껏 만들었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었답니다. 이걸 본 정자 여사님은 왠지 모르게 강 회장님의 마음에 작은 위로를 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죠. 정자 여사님은 새벽부터 주방으로 향했답니다. 어제 발견한 요리책을 조심스럽게 펼쳐놓고 그 레시피에 적힌 대로 재료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묵은지를 깨끗하게 씻고 돼지갈비는 핏물을 빼는 과정부터 양념을 버무리고 재우는 시간까지 모든 과정에 그녀의 진심과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겼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묵은지 돼지갈비찜의 구수하고도 매콤한 향기는 이내 회장님 댁 주방을 가득 채웠고요. 오랜만에 맡아보는 정겨운 음식 냄새는 왠지 모르게 집안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는 듯 했답니다. 정자 여사님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묵은지 돼지갈비찜을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아 회장님 식탁에 올렸어요. 강 회장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고 차려진 음식들을 그저 말없이 응시할 뿐이었죠. 정자 여사님은 조용히 강 회장님의 반응을 살폈지만 강 회장님은 평소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듯 보였습니다. 접시에 담긴 묵은지 돼지갈비찜을 한두 번 젓가락으로 뒤적일 뿐이었고요. 정자 여사님은 행여나 강 회장님께서 입에 맞지 않으실까 봐 내심 걱정되기도 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식사를 했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말이죠. 잠시 후 강 회장님의 식사가 끝난 뒤 정자 여사님이 식탁을 치우러 갔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텅 빈 묵은지 돼지갈비찜 접시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던 거예요. 회장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빈 접시가 정자 여사님에게는 무언의 대답이자 작은 희망의 메시지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잔잔한 기대감이 피어올랐고요. 강 회장님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과연 이 작은 변화가 강 회장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다음 씬에서 이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강 회장님의 저택에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고요한 아침 식사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식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한식 반찬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제 김정자 여사가 직접 담근 김치가 유난히 붉고 먹음직스럽게 빛나고 있었죠. 강 회장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말없이 수저를 들었고요. 그의 식사는 늘 엄숙하고 조용해서 마치 홀로 수행하는 의식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평소 어떤 반찬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그가 유독 그 김치에 시선이 멈추는 것을 김정자 여사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강 회장님은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으시더니 아주 천천히 음미하셨어요. 그리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듯 했지만 그것은 불만의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한 미묘한 움직임이었죠. 한참을 씹으시던 강 회장님은 조용히,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약간의 망설임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이 김치, 맛이 참 독특하군. 누가 담근 건가? 평생을 고독한 정상에서 살아오면서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익숙지 않던 그가 먼저 말을 건넨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러자 김정자 여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제가 직접 담근 건데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해주시던 방식 그대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강 회장님의 눈빛에 미세한 파문이 일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김정자 여사를 바라보았는데요. 그 시선 속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종류의 쓸쓸함과 그리움이 깃들어 있는 듯했어요. 김정자 여사는 그런 회장님의 눈빛을 마주하면서도 피하지 않았고 따뜻하고 이해심 가득한 눈길로 회장님은 응시했답니다. 이 짧은 눈빛 교환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오가는 듯했는데요. 강 회장님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마치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문틈으로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드는 것 같았달까요? 김정자 여사의 따뜻한 시선과 어머니의 마디라는 말이 강 회장님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어떤 아련한 기억의 조각을 건드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김치를 다시 집어 입에 넣었지만 이번에는 그 맛을 느끼는 표정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죠. 조금 더 편안하고 어딘가 모르게 안도하는 듯한 모습이었으니까요. 바로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인데 과연 이 고요한 대화 속에서 오간 눈빛과 위로가 강 회장님의 삶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넓고 화려한 거실은 늘 고요함으로 가득했는데 바로 그날만큼은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죠. 정자 여사는 손수 정성껏 내린 향긋한 차를 쟁반에 받쳐 들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어요. 이미 그곳에는 강 회장님과 함께 아들 준호 씨, 그리고 딸 수연 씨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의 온기보다는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회의를 하는 듯한 딱딱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준호 씨는 깔끔하게 다려진 수트 차림으로 흐트러짐 없이 앉아 있었고 수연 씨 역시 최신 유행의 명품 옷차림으로 세련미를 뽐내고 있었답니다. 정자 여사가 차를 놓자마자 준호 씨는 강 회장님의 얼굴을 쓱 한번 훑어보더니 형식적인 말투로 운을 떼는 거예요. 아버지, 안색이 좀 안 좋으신데요? 요즘 잠은 잘 주무시고 계시는 건가요? 그 말 속에는 걱정보다는 마치 의무적으로 안부를 묻는 듯한 뉘앙스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정자 여사는 쟁반을 내려놓으면서도
그들의 시선이 강 회장님의 안색보다는 곁에 놓인 서류 뭉치로 향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강 회장님은 굳이 자신의 피로를 내색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이며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다. 잠이 좀 부족했을 뿐이지. 별일 없으니까 걱정들 마라. 하지만 정자 여사의 눈에는 강 회장님의 눈가에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와 약간 떨리는 손이 선명하게 들어왔던 거죠. 그녀는 방금 내린 따뜻한 차 한 잔이 회장님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주길 바랐지만 그들의 대화는 이미 사업 문제로 급하게 전환되고 있었어요. 수연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들고 화면을 강 회장님 쪽으로 돌렸는데 아버지, 이번 신규 투자건 말입니다. 예상 수익률이 너무 낮게 나오는데 이대로 추진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재고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하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준호 씨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고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숫자로 된 보고서와 미래의 이익에만 쏠려 있는 듯했어요. 강 회장님은 자식들의 날카로운 지적에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정자 여사는 강 회장님 앞에 놓인 작은 과일 접시를 흘끗 보았어요.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렸죠. 회장님, 식사량이 너무 적으셔서 걱정인데요. 입맛 없으시면 제가 죽이라도 좀 끓여드릴까요? 요즘 드시는 약도 많으시고요.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은 그 순간 거실을 채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잠시나마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으려 애썼지만 아들딸의 귀에는 그저 소음처럼 들렸던 걸까요? 준호 씨는 정자 여사를 향해 짧게 눈인사만 건넬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수연 씨는 아예 듣지 못한 듯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호 씨가 강 회장님을 향해 조금은 짜증 섞인 어조로 말했죠. 아버지, 건강은 저희가 알아서 잘 챙길 테니까요. 괜히 저희 걱정 끼치지 마세요. 지금은 이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혹은 자신의 부담을 덜어내려는 듯 들렸습니다. 정자 여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씁쓸함과 좌절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온기나 진심 어린 관심보다는 그저 형식적인 의뢰와 사업적 계산만이 오가는 공간이었으니까요. 정자 여사는 조용히 물러나며 아까 강 회장님이 차에 손도 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렸어요. 컵에서 피어오르던 김은 이미 사라지고 차는 차갑게 식어 있었죠. 과연 이 차가 식은 만큼이나 회장님의 마음도 차갑게 식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착잡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거실안은 마치 겨울 한복판처럼 싸늘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강 회장님의 외로움이 그 어떤 말보다도 뚜렷하게 느껴지던 순간이었죠. 그녀는 다음 날 아침 강 회장님의 식사를 좀 더 신경 써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이 상황에 대한 깊은 아쉬움을 안고 거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인데도 자꾸만 강 회장님 생각이 나서 마음이 편치 않네요. 어제 저녁 그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걸 보면요. 참, 저렇게 다 가진 분도 저런 외로움을 느끼는구나 싶어서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요. 저도 참 외로움을 친구 삼아 살아왔던 것 같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겨졌을 때
그때 제 나이가 30 중반이었는데요. 덩그러니 남겨진 아이들 둘을 보면서 어떻게 이 막막한 삶을 살아내야 하나 싶어 앞이 캄캄했었죠. 주저앉아 울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애들은 엄마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 삶은 아이들만을 위한 전쟁터나 다름없었답니다. 하루에도 몇 군데씩 다니면서 허리가 부러져라 일했고, 밤에는 애들 재워놓고 혼자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는 날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내면서도 문득문득 밀려오는 그 사무치는 외로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옆에 기댈 사람 하나 없다는 그 사실이 밤마다 저를 짓누르곤 했으니까요. 애들은 애들대로 학교 생활이며 사춘기를 겪으면서 엄마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지는 못했고요. 저 역시 바쁘고 지쳐서 애들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던 거죠. 그런 날들이 쌓이다 보니까 아무리 자식들이 옆에 있어도 그저 저 혼자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한 고독감에 빠지곤 했었어요. 아, 이 세상에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시리곤 했거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그게 바로 제가 회장님의 외로움을 이토록 깊이 공감하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고 그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강 회장님은요. 겉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도 역시나 깊은 속정을 나눌 사람 없이 홀로 그 큰 저택에 계시는 모습을 보면 제 옛날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거죠. 어쩌면 저보다 더 외로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자식들을 키워내는 그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버텼지만 회장님은 그마저도 없이 그저 텅 빈 공간에 혼자 계신 건 아닐까 싶어서 말이죠. 돈이나 명예가 사람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강 회장님께는 어쩌면 단순히 맛있는 밥 한 끼나 깨끗한 집안 환경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정말로 원하는 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줄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참 나이 들어가면서 삶의 지혜라는 걸 조금은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군요. 이제는 저도 회장님께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그 깊은 외로움을 제가 조금이나마 보듬어 드릴 수 있도록요. 정자 여사가 강 회장님의 그 깊은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보듬어 드리고 싶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었죠. 그런데 사실 그 다짐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었는지 그날 밤 강 회장님의 서재에서 벌어졌던 일을 알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날 밤은 강 회장님의 부인이 돌아가신 기일이었거든요. 저택은 온통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지만 강 회장님의 서재만은 예외였답니다.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인데도 강 회장님은 잠 못 이루고 서재에 앉아 계셨죠. 탁자 위에는 빛바랜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인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강 회장님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응시하고 계셨고요. 그의 눈빛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마치 모든 세상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답니다. 정자 여사는 잠결에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그 소리는 분명 강 회장님의 서재 쪽에서 들려오는 것이었죠. 조심스럽게 서재 문 쪽으로 다가가니 닫힌 문틈 사이로 굵고 거친 남자의 흐느낌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가슴을 저미는 비통함으로 가득했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정자 여사는 잊을 수 없는 강 회장님의 절규를 듣게 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강 회장님은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는데 마치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그대로 전달되는 듯했고요. 듣는 사람마저도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로 애절한 외침이었답니다. 그 깊은 슬픔과 고통이 담긴 절규는 정자 여사의 마음을 후벼 파는 듯했죠. 정자 여사는 쿵 하고 내려앉는 가슴을 부여잡고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강 회장님이 그토록 고독하고 쓸쓸한 사람이라는 것은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토록 깊은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홀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죠. 서재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그 비통한 절규는 강 회장님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아픔, 그리고 그 거대한 저택에 갇힌 채 살아가는 그의 진짜 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듯했어요. 정자 여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지만 강 회장님의 그 절규는 그녀의 귓가에서 한동안 떠나지 않았답니다. 마치 그의 슬픔이 그녀에게도 고스란히 전이된 듯했고요. 이로써 정자 여사는 강 회장님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외로움의 실체를 더욱 분명하게 직감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정자 여사님은 강 회장님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외로움의 실체를 분명하게 직감하게 되셨었죠. 그날 밤, 왠지 모르게 잠 못 이루던 그녀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강 회장님의 모습을 떠올렸는데요. 겉으로는 차갑고 무뚝뚝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상실감과 고독으로 얼룩져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다음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푸른 새벽 공기 속에서 정자 여사는 부엌으로 향했죠. 습관처럼 식사 준비를 시작하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강 회장님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형식적인 위로가 아닌 정말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문득 그녀의 시선이 지난번 부인분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했던 작은 상자 하나에 닿게 되었어요. 기억하시죠? 그 상자 안에는 아주 특별한 그림 한 점이 들어 있었는데 바로 강 회장님의 부인께서 직접 그리셨던 작은 수채화였죠.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감이 인상적인 그림이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하게 피어나는 들꽃들이 아담한 오두막집 주위를 감싸고 있는 평화로운 풍경이 담겨 있었어요. 정자 여사는 그 그림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생각했죠. 아, 이 그림이구나. 회장님께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였어 하고 말이에요. 그 그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강 회장님의 부인께서 남기신 사랑과 추억, 그리고 따스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보물 같은 존재였거든요. 아마 강 회장님도 이 그림을 보시면 잠시나마 잊고 지냈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자 여사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꺼내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를 닦아냈고 그림을 담을 작은 액자까지 손수 준비했답니다.
이윽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차 한 잔을 정성껏 우려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녹여줄 향긋한 캐모마일 차였는데요. 차 한 잔에는 정자 여사의 진심이, 그림 한 폭에는 부인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었죠. 이 두 가지 선물을 들고 정자 여사는 강 회장님의 서재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도 들이지 않으시던 서재였지만 왠지 모르게 이날만큼은 문이 열릴 것 같았어요. 안에서는 예상대로 강 회장님이 신문을 읽고 계셨는데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한숨이 느껴지는 듯했죠. 정자 여사는 조용히 서재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는 평소처럼 식탁 위에 차를 놓는 대신 강 회장님의 시선이 가장 잘 닿는 책상 모서리에 그림과 차를 가지런히 놓아드렸습니다. 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강 회장님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돌아 나오려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강 회장님의 시선이 차가 아닌 그림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듯 스쳐 지나가는가 싶었는데 이내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필름을 되감듯 그림 속 풍경 하나하나에 그의 기억이 덧씌워지는 것 같았죠. 강 회장님의 손이 천천히 그림을 향해 뻗어졌고 떨리는 손으로 그림 액자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버린 듯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투박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셨는데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니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서재 안에는 정적만이 흐르는 가운데 강 회장님의 흐느낌만이 희미하게 울려 퍼졌죠. 정자 여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그녀는 알 수 있었죠. 이 눈물은 단순히 아내를 잃은 슬픔뿐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던 한 남자의 외로움,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그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된 안도감까지 뒤섞여 있다는 걸 말이죠. 그녀의 작은 선물 하나가 강 회장님의 견고했던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린 순간이었어요. 한참을 흐느끼던 강 회장님이 어렵사리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어진 눈시울로 정자 여사를 바라보는데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차가움 대신 따뜻함이, 무뚝뚝함 대신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는데요. 고맙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강 회장님이 그녀에게 전하는 모든 진심과 감사함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정자 여사는 그 말에 진심으로 안도했고 그녀의 입가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죠.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강 회장님은 비로소 정자 여사를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강 회장님은 정자 여사에게서 단순한 가정부를 넘어선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어떤 특별한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바로 그때였어요. 거대한 저택의 한적한 서재 안에서 그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상념들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강 회장은 애써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정자 여사는 묵묵히 차를 따르고 강 회장 옆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올려두었죠.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깊은 배려심이 묻어나왔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강 회장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강 회장은 묵직한 한숨을 내쉬더니 텅 빈 찻잔을 말없이 응시했는데요. 그리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죠. 정자 여사. 나는 말이죠. 한평생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큰 회사를 일으켰고, 가정도 꾸렸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고, 정자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강 회장은 말을 이어갔죠.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내 아내와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지 아내는 그저 내 성공을 뒷받침하는 배경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그녀를 한 사람의 아내이자 동반자로 보지 않고 그저 회장님의 부인이라는 역할에 가둬버렸던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줄 몰랐고 그녀의 기쁨이나 슬픔에는 관심조차 두지 못했던 겁니다. 그의 말 속에는 뒤늦은 깨달음과 깊은 후회가 절절하게 묻어나왔어요. 정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강 회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녀의 표정은 온화했고 그 깊은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감과 위로가 담겨 있었죠. 강 회장은 그런 그녀의 태도에 힘을 얻었는지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또 어떻고요? 나는 그저 엄격한 아버지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한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늘 공부를 강요하고 좋은 성적을 요구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법만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나를 아버지라기보다는 그저 무서운 존재로만 여겼을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그 아이들에게 해준 건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나에 대한 두려움뿐이었던 건 아닌가 싶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갈라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강 회장의 눈가에는 굵은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애써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정자 여사는 그의 진심을 보았어요. 강 회장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민망했는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후회만 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많지만 정작 마음 나눌 가족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내 잘못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는데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그의 말에는 체념과 함께 작은 희망을 갈구하는 듯한 여린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던 겁니다. 정자 여사는 강 회장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그 침묵은 어떤 복잡한 위로의 말보다 더 깊은 공감을 전달해주고 있었죠. 그녀는 강 회장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는데요. 그 미소 속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회장님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강 회장님의 오랜 아픔이 정자 여사의 따뜻한 눈빛 속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셨던 것 기억하시죠? 이제 정자 여사가 그 위로의 씨앗을 가족들에게까지 넓혀나가기 위해 나섰는데요. 어느 날 강 회장님의 아들 강민준 씨와 딸 강유미 씨가 정자 여사의 연락을 받고 회장님 댁 별채 서재에 모였어요. 정자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단정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앉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비장함 대신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녀는 먼저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는데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다루듯이 섬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정자 여사는 강 회장님이 겉으로는 늘 강하고 빈틈없는 모습만을 보여주셨지만 사실 그 속에는 깊고 커다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단지 사업의 성공이나 부의 축적만을 바랐던 게 아니라 진정으로 가족과의 따뜻한 연결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점을요. 하지만 그 갈망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고 정자 여사는 설명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서툴게 사랑을 요구했던 것과 다름없다는 식으로 말이죠. 강 회장님은 그저 당신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 했을 뿐인데 그게 종종 오해를 낳았고 결국 당신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안타까운 진실을 전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강 회장님을 향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묻어났어요. 민준 씨와 유미 씨는 처음에는 다소 냉소적인 표정으로 정자 여사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요. 또 아버지를 변호하려는 건가 하는 식의 경계심이 역력했죠. 하지만 정자 여사가 강 회장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속마음과 그 외로운 눈빛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석해 주는지 듣다 보니 그들의 표정은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 아버지와의 기억들이 마치 흐릿한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예전에는 차갑게만 느껴졌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외로워 보였던 순간들을 새롭게 떠올리게 된 거죠. 정자 여사는 강 회장님이 홀로 거실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거나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면서도 절대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는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꺼냈어요. 마치 자신에게는 슬픔조차 사치인 것처럼 보이려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사실은 너무나 안쓰러웠다는 듯이요. 특히 강 회장님이 밤늦도록 잠 못 들고 서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모습을 종종 보였다는 말에 민준 씨는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아버지의 무게가 사실은 외로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한 울림을 느꼈고요. 유미 씨 또한 아버지의 완고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 자신들의 아버지가 그저 권위적이고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치부했던 것이 얼마나 단편적인 시각이었는지 반성하게 된 거죠. 정자 여사의 진심 어린 중재 덕분에 두 남매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요. 이내 그들의 눈빛에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피어올랐어요. 더 이상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와 솔직하게 대화하며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보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그 순간 별채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따뜻한 희망의 기운이 감돌았는데요. 강 회장님의 오랜 외로움이 정자 여사의 섬세한 중재를 통해 비로소 가족에게 전달되었고 그로 인해 가족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작은 불씨가 지펴진 것처럼 보였어요. 민준 씨와 유미 씨의 얼굴에는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들처럼 조심스럽지만 확고한 의지가 어려 있었고요. 과연 이들의 솔직한 대화는 강 회장님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고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강 회장님과 정자 여사의 관계가 정말 심상치 않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게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 속에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던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강 회장님 댁을 덮치고 말았답니다. 마치 한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였는데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강 회장님께서는 오랜만에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정원에 나와 가벼운 산책을 즐기고 계셨고요.
곁에서는 정자 여사가 혹시라도 발이라도 삐끗하실까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옆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강 회장님께서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정말이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기절에 저태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뛰쳐나온 가족들은 허둥지둥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강 회장님의 부인인 사모님께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여보, 정신 차려요. 를 외치시며 울먹였고 아들과 며느리 역시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저 당황한 표정으로 119에 전화만 겨우 걸고 있더라고요. 다들 너무 놀라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때 모두가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정자 여사만큼은 달랐어요. 그녀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혹은 수많은 위기를 겪어본 사람처럼 그야말로 침착하게 행동했죠. 쓰러진 강 회장님 곁으로 재빨리 다가가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고 동시에 가족들에게는 사모님, 회장님께서 평소에 드시던 혈압약이 어디 있죠? 그리고 이선우 박사님께 바로 연락해야 해요. 휴대폰에 단축번호 한 번에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라고 막힘없이 지시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침착함이 동시에 배어 있었어요. 정자 여사의 지시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린 가족들은 그녀가 알려준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사모님은 부랴부랴 약을 찾아왔고 아들은 다급하게 이선우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자 여사가 그렇게 정확하게 모든 정보를 읊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훨씬 더 길고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평소 회장님은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다행히 정자 여사의 빠른 판단과 정확한 대처 덕분에 강 회장님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무사히 위기를 넘기셨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강 회장님 댁 가족들은 정자 여사에게 그야말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게 되었어요. 사모님께서는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그녀의 손을 잡으셨고 자녀들도 이제는 그녀를 단순한 가정부가 아닌 가족의 생명을 지켜낸 은인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죠. 그녀의 존재감은 이제 저택 안에서 그 어떤 가족 구성원보다도 굳건해졌다고 할 수 있었어요. 정자 여사 덕분에 강 회장님이 무사하시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이 작은 위기가 그녀의 입지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보면서 정말이지 그녀의 능력이 또 한 번 빛을 발했구나 싶었는데요. 과연 이 깊어진 신뢰가 앞으로 강 회장님 댁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새로운 신뢰 관계가 만들어낼 또 다른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롭고 활기찬 기운이 강 회장의 저택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요함을 넘어 정막감마저 돌았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마당을 넘어 대문 밖까지 흘러나올 정도가 되었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강 회장의 건강 상태였는데요. 정자 여사의 지극정성 덕분이었을까요? 그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전에 없던 생기와 활력이 넘쳐 흐르면서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늘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강 회장의 건강이 회복되자 자연스럽게 자식들과 손주들의 발걸음도
저택으로 향하기 시작했답니다. 예전에는 근엄하고 까다로운 할아버지라는 인식이 강해 쭈뼛거리며 방문했던 손주들이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 하고 외치며 저택 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올 만큼 스스럼 없이 변했고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긴 식탁 가득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루 일과를 나누는 웃음꽃 피는 저녁 식탁이 매일 밤 펼쳐졌어요. 이전에 강 회장 댁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진풍경이었죠.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강 회장이 직접 앞장서 옛날 이야기를 술술 풀어냈답니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이 험한 산을 넘어 학교를 다녔다니까? 겨울에는 눈이 허리까지 쌓여서 발이 푹푹 빠지는데도 맨발로 깡총깡총 뛰어가곤 했어 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들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셨어요. 그의 이야기에 손주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 기울였고 신기한 듯 질문을 쏟아냈죠. 진짜요, 할아버지? 호랑이는 안 나왔어요. 같은 천진난만한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강 회장은 손주들의 눈높이에 맞춰 유쾌하게 대답해 주었고 이로 인해 세대 간의 벽은 허물어지고 더욱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강 회장이 그렇게 손주들과 즐겁게 교감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내내 정자 여사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식탁 한편에 앉아 가족들이 화목하게 어우러지는 풍경을 바라봤는데 때로는 흐뭇함에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어요. 강 회장의 건강 회복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의 행복을 되찾게 해준 기적과도 같았으니까요. 자식들 역시 예전에는 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는데 이제는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의 이야기에 장단을 맞추는 등 가족의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강 회장의 저택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고요. 모두가 강 회장의 변화를 반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정자 여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죠. 이제 강 회장과 정자 여사의 관계는 고용인을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굳건히 자리 잡았답니다. 과연 이 새로운 관계가 앞으로 어떤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낼지 다음 씬에서 더욱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정자 여사의 이야기가 마지막을 장식했었죠. 과연 이 새로운 관계가 앞으로 어떤 예측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낼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그 답을 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강 회장님은 정자 여사 덕분에 잃었던 웃음을 되찾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거든요. 이전에 무뚝뚝하고 차가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주위를 살피는 따뜻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변모해갔죠. 그날도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강 회장님은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정자 여사가 준비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향긋한 차 향만큼이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이 그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곁에 앉아 단정하게 뜨개질을 하던 정자 여사는 그런 강 회장님의 시선을 느끼긴 했지만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말이죠. 강 회장님은 더 이상 이 마음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듯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더니 정자 여사를 향해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정자 여사,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제게 해준 일들은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다 갚을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지난 세월 동안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는지 아마 정자 여사도 옆에서 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오고 나서 제 삶은 마치 마법처럼 변했지 뭡니까?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기다려지게 됐어요. 강 회장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정자 여사는 뜨개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한 이해와 함께 지난 시간 강 회장님을 지켜보며 느꼈던 복합적인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고요. 강 회장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녀에게 아주 조심스럽고도 단호하게 자신의 다음 제안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정자 여사, 이제 제게 더 이상 고용된 가정부가 아닌 가족처럼 이 집에서 함께 여생을 보내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건강이 다할 때까지, 아니, 어쩌면 그 이후로도 쭉 말이죠. 당신은 제게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정말이지 제 삶의 빛과 같거든요. 늙은 저를 위해, 그리고 이 쓸쓸한 집을 위해 부디 이 제안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 회장님의 말 속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진정한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제안은 어쩌면 너무나도 파격적인 것이었기에 정자 여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강 회장님도 조금은 긴장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자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강 회장님을 향해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저의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깊은 감사와 존중을 표현해 주시니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회장님의 제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게도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돌봐야 할 소중한 분이 생겼다는 것이 큰 기쁨이거든요. 회장님의 건강과 행복이 곧 저의 보람이라는 것을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자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고스란히 묻어나왔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강 회장님의 불안감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비로소 강 회장님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새로운 인연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과 감사가 가득한 이 순간, 강 회장과 정자 여사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 진정한 가족의 형태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길을 걸어갈 그들의 이야기가 다음 씬에서 더욱 흥미롭게 이어질 겁니다. 몇 달이 흐른 뒤 놀랍게도 강 회장의 저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의 차갑고 고독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따뜻한 온기와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죠. 강 회장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 그의 걸음걸이에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생기가 가득했어요. 아침마다 저택 정원을 여유롭게 산책하는 그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지친 노인이 아니었답니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곤 했는데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도 건강함과 평화가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난 나무처럼 강 회장은 새로운 활력을 되찾은 것 같았죠.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손주들과의 관계였어요. 예전에는 어색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그 관계가 이제는 매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일상이 되었거든요. 재롱을 부리는 손주들을 보며 활짝 웃음 짓는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마당에서 작은 공놀이를 하기도 했어요. 손주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저택 곳곳에 울려 퍼질 때면 싸늘하고 적막했던 저택은 이제 온기로 가득 찬 집이 되었음을 실감할 수 있었죠. 집안 어디선가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가곤 했는데요. 그 모든 순간이 강 회장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행복이었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변함없이 김정자 여사가 있었어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강 회장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죠. 강 회장이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고 손주들이 방문할 때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하는 등 그녀의 세심한 손길은 저택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김정자 여사는 강 회장의 일상에 스며들어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강 회장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위안과 안정을 가져다 주었던 거예요.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신뢰와 정이 이 거대한 저택을 진정한 집으로 만들었던 거죠. 더 이상 고독하고 차가운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말이에요. 강 회장은 김정자 여사의 도움으로 외로움 대신 따뜻한 온기와 정이 가득한 삶을 선물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의 삶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그림으로 완성되었고요. 이렇게 강 회장의 저택은 시간이 흐르면서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가족의 사랑과 정이 넘치는 진정한 집으로 거듭났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 회장과 김정자 여사의 변함없는 신뢰와 따뜻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이처럼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저택에서 강 회장과 김정자 여사,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더욱 풍요로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